안녕하세요. 정점장입니다. 저번에 바리스타나 홈바리스타 커피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커피 추출할 때 관찰을 잘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어떤 것이냐면 겉모습으로만 판단해보자. 원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원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좀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커피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시드, 내추럴, 그다음에 디카페, 특수한 원두 하나. 특수하진 않지만 요즘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원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워시드입니다. 워시드 같은 경우는 생도가 이렇게 그린빛이 돌아요. 딱 봐도 그린빛을 돌고 있죠. 내추럴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내추럴은 노릿노릿하죠. 그럼 디카페인을 한번 봐볼까요? 디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얼룩덜룩하죠. 생두만 봐도 워시드, 내추럴, 디카페인이 완전 겉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볶은 원두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프들이 가운데 보시면 센터컷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체프드가 아직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밝은 체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들은 워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강배전, 로스팅을 많이 하면 이게 타서 쪼그라들어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강배전으로 많이 볶지 않으니까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핸드딕 같은 경우는 강배전까지는 볶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으로 워시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추럴은 어떨까? 내추럴 같은 경우는 약간 워시드보다는 콩이 이쁘진 않아요. 약간 들쭉날쭉하고 쪼그라든 것도 있고, 그렇게 콩이 이쁜 상태는 아닙니다. 이거는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센터컷이 이렇게 검거나 없습니다. 애초에 실버 스킨이 없기 때문에 로스팅 할 때 타서 없어지거나 쪼그라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아까 워시드에서 봤던 것과 달리 센터컷이 검거나 없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추럴이라고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디카페인 원두입니다. 디카페인 원두를 보시면 알겠듯이 생두 자체가 이미 검게 변한 상태입니다. 한번 가공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검은빛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콩이 어둡습니다. 조금 라이트하게 볶아도 한 중강 배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원두가 검었고요. 얘도 어느 정도 실버 스킨이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얼룩덜룩함이 좀 많은 것들은 디카페인 원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워시드, 내추럴, 디카페인 이렇게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점. 아까 특수한 상황의 원두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 내추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내추럴입니다. 콜롬비아 콩 자체가 되게 싱싱하고 좋아요. 근데 프로세싱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추럴이지만 실버 스킨이 잘 보이는 내추럴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워시드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먼저 겉모습, 콜빈 상태 아니면 생두 상태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추출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때는 어떤 게 좀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중약 배전 하나, 그 다음에 중강 배전 하나 이렇게 추출을 할 거고요. 왼쪽에는 중약, 오른쪽에는 중강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디벨롭먼트를 28%를 가져간 콩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밝습니다. 제가 일부러 중강 배전 이상을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볶은 건데 생각보다 엄청 밝죠. 이게 프로세싱 문제일 수도 있고 원두 품종 문제일 수도 있고 속이 더 많이 익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글라인딩 됐을 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글라인딩을 한번 해볼게요. 안에 색깔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핸드밀로 글라인딩 할 때는 어느 정도냐면 한 중배전 정도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글라인딩 핸드밀 같은 경우는 글라인딩 할 때 잘 갈리면 잘 갈릴수록 배전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너무 뻑뻑하고 힘들다 그러면 약배전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두 같은 경우는 밀도 차이로 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크거든요.
약배전일수록 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밀도가 높고, 로스팅 강도가 올라갈수록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직의 밀도가 연해지기 때문에 글라인딩 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글라인딩 하면서도 이 원두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좀 더 어두운 게 보이시죠? 오른쪽이 중약배전, 왼쪽이 중강배전입니다. 확실히 같이 보면 왼쪽이 좀 더 어두운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추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약배전부터. 온도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강배전, 물을 훨씬 더 빨리 먹는 경향이 있죠 지금. 그리고 더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향 너무 좋은데. 강배전 온도가 더 많이 부푸는 이유는 물을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두에 있는 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거든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을 빨리 더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배전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강배전보다는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얇은 분쇄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뿌려볼까요? 훨씬 더 기포가 많이 생기고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약배전 같은 경우는 뜨거운 온도가 높은, 분쇄도가 얇은, 그래야지 커피 안쪽까지 물이 침투해서 추출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요. 좀 로스팅 강도가 높은 것들은 굵은 분쇄도, 약배전보다는 낮은 물, 그래야지 추출이 덜 일어나서 쓴맛과 안 좋은 맛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추출되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의 원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완전 약배전 원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점, 다음에 또 재밌는 커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